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오쿠입니다. 날씨가 확 풀리긴 했는데 어제 오늘 제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이 지금 다 그렇겠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예, 저는 이 아름다운 공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면 굉장히 저는 이런 거에 민감해서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또 저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지금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지금 오전을 때웠습니다. 굉장히 팔자 좋죠. 예,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출근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생산을 하시고 이 나라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백수가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십시오. 저도 사실 평생을 얼마 전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명절 연휴 그런 것도 굉장히 막 아껴가면서 평생 굉장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예. 특히 젊었을 때는 온갖 임시직 알바 같은 거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보기도 하고요. 나름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저는 안식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평생 일만 보고 일을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건강하게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가 이제 마침내 한번 인생에서 좀 쉬어보는 거니까 조금 부드럽게 봐주시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제 블로그, 유튜브 댓글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노인네 잡소리, 뻘소리 한번 여러분들과 편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원고 없이 그냥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심심한 유감과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그 댓글들 정말 느지막이 이제서야 보다가 참 제 가슴이 푹 찔리는 마음 아픈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예. 솔직히 오크님 말을 듣고 작년에 미국 주식을 다 팔아서 손실이 많았다. 그래도 오크의 영상은 챙겨본다. 왜냐면 나름 좋게 보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챙겨보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가끔 확정적으로 제 주장을 너무 느낌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있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투자 포지션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로 작년에 큰 손해를 보신 분인데 이분이 댓글에 하지만 괜찮다. 내가 투자까지 맞춘다면 그게 사람이겠냐, 신이지. 댓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응원한다.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정말 금년에는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지. 어떤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냥 저는 이런 면을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지. 두고 봅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제가 이거는 어쨌든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속된 말로 다시는 깝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다 하늘이 저한테 너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번씩 신호를 주는 거겠죠. 원망도 많이 됐을 텐데 사람이라면 아무리 투자는 자신의 몫이다 어쩌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 마음이 또 인지상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나름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푸시고 오히려 저한테는 응원의 댓글까지 적어주시니 저를 오히려 몇 배로 더 부끄럽게 만드네요. 예. 차라리 너 때문에 망했다 이 자식 밤길 조심해라 댓글 달아줬으면 저도 그래 낮에 한번 보자 이 자식아 누가 뭐 어쩌라고 했냐고. 아이 근데 너무 이렇게 예.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너무 더 부끄럽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마음속에 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저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제 초창기부터 영상 초창기부터 꼭 이렇게 저를 굉장히 사적으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영상 초창기 장면을 찍을 때는 좀 마음의 병이 아직 다 안 나섰을 때였는데 그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서울에 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의사 선생님 맞죠? 예, 원장님이신데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고 또 제가 그 요새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좀 아무리 저기 그 친한 지인이나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억지로 뭔가를 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감명을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 자기 그 인생에서 그걸 지금 다른 체험이 더 중요하고 이 체험이 아직 그 길이 안 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두 번 권해보고 그 사람이 별 흥미를 안 가지면 저도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가끔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점이나 아니면 거기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하거나 뭐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또 그 책을 요새 보고 계시다고 고맙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영원히 그 체험을 불러오신 거겠죠. 예. 저는 그 부름의 응답을 받고 가서 한번 딱 자극을 줬을 뿐이겠죠. 예. 아무튼 항상 꾸준한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격려와 후원 여러분들이 항상 격려와 후원의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요새는 이제 일일이 답글을 못 달고 있네요. 너무 감사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또 따뜻한 말씀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힘든데도 매번 댓글을 저 힘나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희한하게 유튜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이디가 원래 그 사람이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 된 꼭 이렇게 영어로 유저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분이 그분이었나 그분이 저분이었나 이렇게 제가 보면서 자꾸 눈에 익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그 참 이분이 누구셨지 알아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바뀌어나와 유튜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총정리 느낌도 있고 맞죠.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좀 어제 영상에서는 그간의 흐름을 한번 한 분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쫙 작년의 흐름까지 끌어와 가지고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많이들 또 놓치고 잊어먹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바쁘신 와중에 그럴 거라 생각을 해서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아마 이분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뭐 저기 슈퍼땡스 순댓국밥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지원해 주신 아마 이분이 손바닥님일 겁니다. 아이디가 손바닥님. 예. 매번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셔요. 매번 예. 너무 감사하고요. 매번 힘이 되고 예. 덕분에 제가 아주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예. 맨날 라면만 끓여 먹다가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이걸 좀 불현듯 잡소리 하나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게 어떤 특정한 한 분의 댓글을 제가 아까 한 9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혼자서 그 댓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아 성찰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예. 그냥 또 이렇게 사는 얘기, 느끼는 얘기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저기 뭐 같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이러저런 이런 공감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면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진짜 큰 사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지금 썸네일 어그로 보고 지금 너무 화딱지가 나서 지금 막 가슴을 막 풀어헤치고 쥐어뜯으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죠. 어디서 감히 지금 알랭들롱을 지금 요보쇼 최오쿠 씨, 사람이 말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데, 어디서 지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이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흠모하고, 참 멋있다. 분위기가 뭐 실제 인성이 어떨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미지 참 멋있는 양반이었죠. 예. 트렌치코트 딱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유행시켰었고, 예, 아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특히 좋아했던 분이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멋있어요. 예. 그냥 뭐 부러워서 한번 이렇게 썸네일 올린 겁니다. 예, 뭐 행위 뭐 사람은 자신한테 없는 걸 부러워하니까요, 다들. 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거는 뭐 네가 지금 알랭들롱 얼굴을 여기다가 지금 올리고 영상을 이 신성 모독 아니냐? 예.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이디가 좀 낯익습니다. 몇 번 꾸준히 그동안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 같은데, 예. 이분이 이제 말씀은 지금 갑작스런 채권의 환경 변화는 BTFP 어제 영상에서 다룬 거죠. 제일 중요하게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종료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3월 11일에 종료가 된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될 건데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근시일 내에 가장 크게 보는 위험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진짜 3월 11일부터는 이 지원이 뚝 끊기게 되면 신용 경색에 위기가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트리거이자 도화선이 된다고 나는 보고 있다. 정말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 마음이 착잡하다. 그런 댓글을 저한테 적어주셨어요. 예. 사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저한테 너 알고 있냐? 지금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큰 뭔가 올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아침에 딱 깨달으시고 저한테 급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쫌생이라서 사실 이 댓글 딱 보고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목에 핏줄을 세우고 1시간 30분 동안 한 얘기거든요. 이 영상이요. 네. BTFP 프로그램 3월 달에 그래서 위기가 온다. 옐런까지 나왔다. 옐런풋. 그리고 어제 갑자기 한 얘기도 아니고 지난 이번 주에 영상 월요일부터 국채 발행부터 해서 쫙 이게 내놓는 이 흐름. 사실은 바이든 선거 이전에 경제에서 뭔가 이제 앞으로 실물 경제에서 큰 움직임 문제가 있고 신용 경색 이거 터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려고 작년 12월 중순에 갑자기 연준에서 파월이 초비둘기로 변신한 이유도 이거다 하고 모든 흐름 막 연말 특집까지 되면서 지금까지 쫙 한 건데 이분이 저를 처음 아신 분도 아니고 제가 이 아이디가 낯설지도 않고 좀 낯익은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이렇게 제가 어저께 힘들게 어제까지 한 달 넘게 꾸준히 한 얘기인데 너 알고는 있냐? 지금 이게 문제야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좀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맨날 저기 열심히 블로그에 틈틈이 댓글 다시더니 내 글 영상은 아예 보지도 않으시는구나. 건성으로 그냥
저도 어제 이야기했다고요. 중요하게.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 느꼈던 제 감정을. 뭐 대단한 걸 알고 오셨다고 막 나한테 이런 거 알고는 있냐 하는 식으로 여기다 댓글을 달지. 나는 이 영상에 지금까지 내가 다 만들고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보다도 세계는 모르지만 제일 이런 위험에 대해서 먼저 눈치채고 먼저 경고하고 그래왔다고 나름 자부하는데 말이야. 이분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온 건지 혼자 뭐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아침부터 와서 내 블로그에 이런 거 딱 달고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제가 이제 속이 좁아서 눈꼴이 신 거죠. 잘난 척이야. 나도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인데 말이야. 응? 무시하나? 나 순댓국밥 먹는 시골 노인네라고? 내가 뭐 속으로만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영상에 이렇게 지금 90분짜리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 밑에다가 내 영상 하나 들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밑에다가 나 삐졌어. 맨날 뭐 나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 참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장기에 부모와 가족의 어떤 사랑과 관심과 인정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랐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춘기 성장기 때 자기의 그 자아가 이제 자꾸 사회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속한 사회라는 건 항상 그 규범이 있고 규제가 있고 그 사회에서 내놓는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매번 이제 사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거기에 맞춰가는 게 사실 그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에서는 너무 떨어진 일이고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보고 배우게 되고, 또 선생님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거 했으면 잘했어, 이거 했으면 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공부는 잘해야 되는구나, 또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 굉장히 그 불안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어떤 뭐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스승이나 그런 인연이 닿는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항상 멈칫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많은 자신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 너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고 네가 이런 거를 한다고 아주 좋다,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어떤 뭔가를 작은 성과라도 뭔가 이루었을 때 혹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도전이라도 했을 때 네가 한 그 도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지금 네가 이룬 거는 네 스스로 이거를 가치 평가절하하고 축소할 게 아니다. 너무 잘했다. 너는 정말 너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무 자랑스럽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 세대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세대분들 중에 그렇게 어떤 지원과 후원과 인정을 받으셨던 아주 그런 좀 생각이 많이 깨우친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은 니까짓 게 뭘 하는데, 헤헤 겨우 이거 했어?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봐봐. 무조건 아빠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들어, 선생님 말만 들어. 그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서 크게 되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도 뭐 애완동물 뭐 키워보신 분들 다 한 번씩 경험은 있겠죠. 보면은 개든 고양이든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다 영혼을 가지고 있죠. 똑같이 다 느끼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이 말을 못할 뿐이지. 근데 그 고양이 개한테 어린 시절 이 사람이 내가 아빠인 줄 알고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가 막 따르는데 제대로 훈련시켜야겠다. 제대로 내가 원하는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욕심에 이제 잘 되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너무 막 다그치고 너무 막 훈련 엄격하게 시키면서 얘가 그때 겁먹는 눈초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정말 좋은 마음에 잘했는데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주인이 엄청 화를 내고 나를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겁이 나고 너무 슬픈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훈련된 그 애완동물이 반려견이 될 수도 있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이 슬픕니다. 겁먹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상 행동으로 나오는 스트레스성 이상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사람은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탁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사방에서 이제 뭐 박사님, 의사님, 뭐 선생님 이렇게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물과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봤을 때 바로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받았던 충격과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항상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커서도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죠.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머리로는 예전에 다 그럴 수 있어. 다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선생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한 거죠. 지금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쓸데없이 내가 내 자신을 위축시킬 필요도 없어. 내 자신의 재능은 내가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논리로는. 하지만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딱 댓글을 누가 달아주면 이거를 딱 보는 최옥훈은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했잖아 이 양반아 왜 그걸 몰라줘. 당신 지금 와서 최옥훈 씨 역시 이런 거 대단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미 최옥훈 씨는 알고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어제도 이런 영상을 올리셨군요. 역시 나만의 빛 태양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 예. 사실 제가 괜히 또 뻘소리 하네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처음 가출을 했어요. 예. 다들 뭐 가출 한 번씩 해봤죠? 예,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격동의 사춘기를 보내면서 집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첫 가출을 제가 왜 했었나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나머지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저 새끼 또 지 자랑하네. 좀 편하게 봐주세요. 예. 제가 사실 그때는 지금은 바보고요. 그때는 우리 때는 또 저 클 때는 사교육이 없었어요. 사교육 하는 집도 없었고 지금처럼 뭐 교육에 그냥 운이 좋으면 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지금같이 이제 요즘 애들 세상에서는 안 통하죠.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운이 좋으면 좀 성적도 잘 나올 그런 확률도 컸고요. 다들 사교육은 꿈도 못 꾸던 시대였고 학원도 없었고요. 별로. 근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좀 했습니다. 좀 잠깐 운이 좋았던 거죠. 시골에서. 근데 어느 날 성적이 전교 3등으로 떨어졌는데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일요일 아침에 거의 그 박달나무로 만든 당구채가 우리 집에 3개가 있었는데 그게 발모가지도 까늘어갖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격도 왜소하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게 부러질 정도로 2개인가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무섭게 때리셨어요.
뭐 이제 아버지도 나름 예전에 그 인생을 살면서 본인 혼자서 어떻게든 자수성가하고 힘들게 스스로 공부해서 성공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걸로 완전히 인생의 어떤 모토나 가치가 굳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강하게 키우고 싶으셨을 겁니다. 예, 지금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이제 뭐 중학생이면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대가리가 크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처맞을 일인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후로도 심지어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거면 나이가 30살, 40살 되셨어도요. 곧 설인데 구정, 설날인데 가면은 그 많은 친척과 가족들이 모이고 나도 이제 애를 낳아서 애기 아빠고 인생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룬 30대 중반, 40대 초반인데도 가면 아직도 그 어렸을 때 철 모르는 애로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뭐 어르신이나 친척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 아직도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고 뭔가를 이루고 나름 뭔가를 속에서 내적인 성장도 했는데도 인정을 못 해줘서 그게 굉장히 또 빈정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일비재한 우리들의 같은 공통점이니까요. 예. 그러죠.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이제 그 얼른 또 이제 잘 직시를 해보니까 제 안에서 그런 욕구받고 싶은 인정이 있는 거죠.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막 3%에도 나가고 막 아우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면 알아주는 경제 전문가 막 솔직히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뭐 막 유명해져서 뭐 그런 자리에 나가고 하려면 아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지금 수염도 깎아야 되고 괜히 또 거기나 아유 번거로워요. 굳이 그런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삶의 이 축복이 지금 딱 좋습니다. 굉장히 성가실 것 같고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봐주는 분들이 아우 자네 참 대단하네 이 정도도 생각하고 괜찮아 자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 불안함 이제는 뭐 저 정도 연배 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인정받는 거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 사람이다 최오쿠 사실 최오쿠도 제 가명이긴 하지만 필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정받고 여기서 인정받는다고 이게 그 어렸을 때 그 아픔이 못 받았던 그 충격이 절대 치유되지는 않죠. 예. 제가 뭐 3% 나가는 유명한 사람이 돼도 치유가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저기 뭐 무당 불러다가 좀 영매 불러다가 영혼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인정 안 해주셨어요 하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풀릴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나이 되고 보니까 결국 인정을 해줘야 될 건 제 자기 자신입니다. 저한테 스스로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 앙금이 풀리고 치유가 되죠. 그런데도 제가 지금 머리나 이런 걸로는 지금 논리로는 알죠.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처음 저 댓글을 봤을 때 속에서 발끈했던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치유가 안 된 거죠. 지금 당장 치유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제 눈앞에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바로 앞에다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 댓글을 보고 나서 발끈하고 뭐라고 제가 이 영상에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여기 한 얘기를 또 하십니까? 라고 댓글을 달까 했던 마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또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또 저는 똑같이 반응을 하겠죠. 매번 제가 느끼게 되는 불쾌하고 찝찝한 감정들이 계속 오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정답을 안 내놓고 해결을 못 내놓으니까 똑같은 경험과 체험이 계속 저한테 오는 거겠죠. 결국은 뭐냐? 이걸 어떤 자극으로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더 진화된 영혼으로 내가 성장하는데 있던 이 체험의 의미가 있는가를 빨리 깨우쳐야겠죠.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제 눈앞에 하나 더 출현을 시켜서 앞에다 이렇게 놓고 지금 네가 느끼는 이 감정의 속에 있는 진짜 감정이 뭐지? 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지금까지 알던 모든 사람들, 특히나 제일 제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이렇게 깨우치고 이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왜 훨씬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만 보면서 그걸 알아주지를 못합니까? 했던 그 마음의 상처, 그거를 혼자서 내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만큼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내 자신을 그렇게 키워가려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혼자 각고의 노력을 해온지 아십니까? 그런 서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치유를 해줘야 되죠. 마음의 치유를. 그래서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네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스로 품고 그게 아팠겠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이제는 내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너가 충분히 그 정도로 성장했고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누가 너를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그런 게 더 이상 너의 마음을 잡고 흔들지 못한다. 왜? 너 자신이 너 스스로가 인정했음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너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 누군가 네가 보기에 너를 훨씬 덜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네 자신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해나 그런 것이 너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너도 이제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때? 치유가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느꼈던 그런 불안, 두려움, 걱정, 화남, 짜증 그런 감정이 그때서야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덕분에 오늘 새벽 일찍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 덕분에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또 이런 체험에서 배우게 되고 이런 자극이 나한테 온 거는 이런 걸 깨우치기 위해서구나.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영혼의 진화를 더 낫다는 게 better, 더 낫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다운 거죠. 있는 존재로서 약간 모자람이 있으므로 매력이고 어쨌든 또 제 인생에서 덕분에 또 한번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다들 살면서 힘든 시간 한 번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오는데 우리가 몸, 건강, 뭘 먹어야 건강하냐, 운동을 뭘 해야 되냐 엄청 챙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떻게 치유하면서 타독타독 도닥도닥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안 받아요. 평생.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정신과 마음이 성숙하겠지? 많은 경험을 겪게 되니까 그만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나이와 상관없는 결과들이 나오죠. 오히려 어렸을 때
자아 성장기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18, 19밖에 안 돼도 저같이 50이 넘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런 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어떤 그 좋게 쓰는 방법 이런 거에 이미 체득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전혀 나이와 경험과 무관하다. 결국은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친구들이 또 저보다 나은 존재다 그런 건 아니죠. 다 자기만의 인생의 길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 같이 아름다운 존재고요. 결국은 그 친구가 나고 나도 그 친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객체 안에 영혼이 하나씩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크게 그냥 이 허공에 쫙 이렇게 퍼져 있는 여기저기 농도만 다를 뿐이지 전 우주에 쫙 퍼져 있는 아주 큰 존재의 영혼이고 그 영혼의 한 측면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죠? 저도 그런 때 있고 젊었을 때 누구한테 굉장히 모질게 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 굉장히 밤마다 생각나서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그것처럼 이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누군가 와서 나한테 모진 짓을 했다 하면은 사실은 모두가 넓게 퍼진 하나의 영혼으로 그 사람이 나이고 그 사람이 모질게 하는 거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 누구한테 모질게 했던 것처럼 제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 저의 예전 그런 측면이 지금 제 앞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을 쓰고 그러죠. 뭐 또 헛소리 이거 좀 그만할게요. 큰일 났네.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제 얘기로 돌아올게요. 해외 구독자분들께 전하는 안부. 아주 비록 뭐 극소수지만 제 블로그와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해외 구독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아까 전에 또 저기 유튜브 잠깐 보다 얼른 저 긁어왔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경제 또 어떤 특파원님이 이렇게 잠깐 해주시는 거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 이분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어제인가 그제 뭐 이런 음모론 비슷한 얘기를 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니들 연준이 왜 지난 12월에 갑자기 파월이 비둘기로 변하면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금리를 더 높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 더 longer, 더 higher. 맨날 그랬는데 갑자기 나와서 미친 척 비둘기가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인플레는 이미 다 많이 잡힌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제 변화가 시작됐죠. 그거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이 대선이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에 밀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연준이 바이든 도와주려고 이렇게 정책을 확 바꾼 거야. 연준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믿으면 안 돼. 정치적으로 지금 가는 거야.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어제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한테 바이든이 실제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2024년 선거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고집하다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바이든은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묻게 되고 트럼프의 승리는 더 확실하게 굳어지는데 그거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우리는 그런 거대한 음모 안에 있다. 시장은 사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제 구독자 맞죠? 맞죠? 제 구독자 맞는 것 같아요. 이분 고맙습니다. 예. 뭐가 고맙다는 거야? 어쨌든요. 예. 이거 지금 보시죠. 제가 작년 12월 15일에 옐런과 재무부 옐런과 미국 저기 연준의 파월이 피벗 하자마자 제가 파월이 왜 갑자기 비둘기로 변신했냐. 여기 정치적인 어떤 그 수가 있다. 해가지고 라디오 극장까지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 회원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지금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저기 인사들 제가 줄줄이 다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옐런부터 크리스토퍼 월러에서 닉 티밀하우스부터 해갖고 바이든 트럼프가 있는데 지금 우에다 총재까지 사실 더 큰 이게 네트워크에서
함께 벌어지는 이 작업이라는 거 12월 15일에 말씀드렸었고요. 작년 연말에 엄청 밀어내기 시리즈로 막 뿜어냈죠.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 뿜어내는데 6탄에서 제가 정말로 이 지금 전 세계 우경화 합쳐서 지금 미국 사람들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런 지지층이 있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튜브에서 그대로 이 미국 거면 다 좋은 줄 알고 뭐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헛소리로 치부받는 거 그대로 우리나라 유튜브 광신도들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면서 이러는데 제대로 좀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7탄에서도 그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앞으로 2024년 경제와 정치와 선거와 전쟁이다 딱 2024년에는 결국 다 이거다. 영상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쭉 흐름을 제가 그 12월 15일부터 지금 한 달 넘게 우리 프랑스에 계신 구독자분도 저 최옥후의 블로그와 영상 쭉 보시다가 맞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하고 어제 또 용감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프랑스 요새 저기 농민 시위 많이 하던데 잘 끝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뻘소리 해봤고요. 어쨌든 우연히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왔다. 조금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겨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지금 사실 파월이 진짜로 정치의 뭐 상원의원들이 이번에 뭐 이런 거 큰일 있으니까 뭐 정말 좀 신경 써달라 하고 그 막 직접 서한을 보내고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마이웨이 간다고 파월 그 예전에 과거 행적들 보면 전혀 정치적인 그런 거에 신경 안 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제가 그것도 예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영상에서 실제.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이번에 왜 이렇게 바이든을 도와주려고 하냐. 그러면은 파월이 정치계에 대해서는 뭐 어쩌라고 나는 내가 할 길 갈 건데 뭐 나한테 압력 넣지 마 하는데 바이든을 하는 거는 바이든을 정말 좋아하고 민주당을 좋아해서일까요? 이렇게 도와주는 건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뒤에 기축통합 패권 전쟁에서 이 연준도 그러고 지금의 이 행정부를 뒤에서 꽉 잡고 정치를 후원해주고 조종하는 그 세력들 배후 금융 세력이 같이 잡고 가니까 지금 바이든과 파월이 한 팀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까지 이분이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2024년에 지켜봐야 할 큰 흐름. 원래는 제가 항상 연말에는 금년 한 해는 이런 거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초 특집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는 유튜브로 완전히 이렇게 거의 넘어오게 되면서 금년 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신 작년 말에 밀어내기 시리즈로 그냥 영상을 막 밀어내면서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사실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링크 올린 것처럼 어제나 뭐 지난 영상에서도 틈틈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오늘 기회가 이분이 이렇게 불란서 분이 나온 거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2024년은 이겁니다. 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근히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로 작년부터 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중 패권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사방에서 지정학적 분쟁을 일으키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항상 바이든은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이렇게 잘 나간다. 다들 미국을 따라와라 하면서 미국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가지고 들락날락 하면서 전 세계 채권 금리를 위협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기들 말을 잘 듣게 만들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날 정도로 하면서 미국 경제를 억지로 이제 잘 나가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지금 역시나 미국도 그동안에 엄청난 고금리와 큐티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위태위태하다.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위태위태한데 이제 금년에는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배후에 있는 금융 세력은 트럼프는 조금 껄끄럽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이든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꼴 보니까 2024년에 미국에서도 한 번 더 뭔가 신용위기가 터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연준과 옐런, 파월까지 다 나와가지고 미리부터 시장을 안정화 조치에 지금 들어간 거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비둘기가 된 것도 그런 정치적인 이유인데, 결국 금년 한 해는 계속적으로 뭔 일 터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이든의 지지율에 치명타가 되겠다. 그리고 아직 트럼프는 잡아넣질 못했다 하면은 계속 연준과 파월은 미리부터 어제까지 본 것처럼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미국 경제 실패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얘네들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을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어제 지역은행 주가 3월달, 4월달, 5월달 뭔 일 터져도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취해줄게,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래 막아주는 건 알겠고 어떻게든 막겠지. 그런다 해도 뭔 일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워낙 골문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여기서 안전하게 손 털겠소 하고 어제처럼 한번 막 팍팍 떨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같이 또 금방 반등을 하면 지수가 그 사이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기관들은 계속 한 번씩 털고, 개미들은 올커니 저가 매수, 그 다음날 또 확 올라가고, 틈틈이 계속 손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봐서 정말로 막아냈네. 바이든과 옐런과 파월이 뭔 일 딱 터졌는데 이번에도 막아냈네 하면은 그때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 결국 못 막아내고 뭔가 좀 일이 크게 터졌네 하면 자기들은 그때 이미 많이 손바뀜 시켜놓고 리스크를 줄여놨으니까 덜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흐름인데요. 금년의 흐름인데, 만에 하나 정말로 뭔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 일을 결국은 터져서 바이든이 큰 타격을 맞겠다 선거에서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의 탓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전쟁의 위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이런 일을 터뜨려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됐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의도적으로 일을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은 아니더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경제에 대해서, 경제 쟁점에 대해서 어떤 그 선거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쟁점 이슈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수주의적 이민 정책의 문제,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앞으로 뭐 좀 더 중국, 이란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유동표가, 최후의 유동표가 누구한테 갈 거냐. 아주 바이든을 골수까지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제가 실패해도 아니야, 바이든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할 거고, 트럼프를 골수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 일이 생겨도 트럼프 탓이라고 아니지, 뭐 전 정권 탓이지, 다 그렇게 갈 거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방황하는 누굴 찍을까 유동표들이 보는 것이, 여론조사 했을 때 우리는 경제보다도 이거 국방 아니면은 뭐 이민 정책 하면 그쪽으로 이제 화두로 옮겨가고, 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때는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옐런도 파월도 더 이상 시장 사정 안 봐주고 내던질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결국 금년은 방망이 진짜 짧게 잡아야 된다. 기관들은 아마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댓글에서 아까 그 이제 길게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 보니까 요거 있더라고요. 그 BTFP 프로그램 때문에 돈을 풀었는데 이거 QE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QE였다. 다들 QE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QE 아니냐. 근데 이거 저는 어제 올린 영상에서 그 당시 다들 실질적으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QE라고 했지만 결국은 QT로 밝혀지지 않았냐. 저는 반대 얘기를 했죠. 요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검색해 보죠.
네. 연준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제가 딱 검색만 해도 바로 뉴스가 하나 나오네요. 작년 3월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 당시에 다들 그랬죠. 지금 그 은행들 구제해 주려고 BTFP 프로그램으로 시중에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돈을 막 풀어주니까 다시 시중에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QE 아니냐. 입으로는 말로는 QT하고 있다면서 실제 효과는 QE가 나니까 이것은 QE다 해가지고 그때 한 3분 정도가 제 블로그에 계속 시간차를 두고 이거 봐라 QE인데 왜 QT가 아니지 않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서 제가 항상 같은 대답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요 그림 들고 왔었죠. 봐라. 연준의 대차대조표다. 지금 QT로 이렇게 대차대조표 감소되고 있는데 이번에 BTFP 프로그램 시중에 돈 풀면서 쫙 올라가고 있어. QE잖아. 막 이거 아마 제가 그때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뭐 좀 목소리 좀 크고 방구 좀 낀다는 좀 유명하신 뭐 저기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 경제 전문가 분들이 다 나와서 이거 봐라. 돈이 풀려서 실제적으로 QE로 다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중에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 날아간다. 완전히 바뀌었다. 뭐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가? 나는 포지션 바꿔야 되나?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계속 최욱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은 뭐 주체가 안 되는 놈들, 이 돈 갖고 뻘짓하는 놈들도 있겠지만 결국 정말 힘든 은행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지금 그 뱅크런 막고 부실채권 손실 다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부실채권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는데 쓰면서 이 돈이 시중으로 사람들한테 또 다른 대출로 풀리지 않고 은행 안에서 자체 소화되고 끝나니까 결국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QT로 결국은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줄어들 거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로 적어주신 거는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댓글 보면은 당시 모두가 QT라고 했지만 QE로 판명이 나지 결국은 QE 양적 완화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이 기사를 본 것처럼 당시에 모두가 QE로 다시 전환됐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라 월가의 어떤 유명한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경제학자도 얘기를 했고 다 월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거 입으로만 QT지 이제는 QE다. 그래서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보고 듣고 와가지고 또 이게 재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들 이제부터는 QE네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은 QT입니다. 했을 뿐이에요. 마이너한 소수 의견으로 반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결국은 그래서 지금도 QE다 라고 하시는데요. 찾아보자고요. 제가 찾아보자고요. 네, 이겁니다. 지금 2024년까지 나왔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그때 잠깐 반짝 올라서 다시 대차대조표 양이 늘어나는 것 같더니 쭉 줄어들었죠. 자산이 여기서 연준 대차대조표 자산이 여기서 여기까지 줄어든 거예요. QT잖아요. 맞죠? 사실 어제 이거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렸는데 하도 그 얘기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잠깐 오르면서 QE다 했는데 줄어들었잖아요. BTFP 프로그램이 이때 잠깐만 한 거 아니죠. 3월 11일에 끝나죠. 금년. 지금도 계속 1년째 계속 거기다 돈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년 내내 수도꼭지 열고 풀었는데 왜 이게 계속 내려왔나요? 결과적으로 QT 다들 뭐 그때 QE다 어쩌다 설레발들 쳤지만 지나고 봅시다. 지나고 보니까 QT가 됐잖아요. 결국은 전체 자산 줄었죠. 예.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거는 좀 오해 없으시라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뻘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안락사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하죠. 우리 알랭들롱 형님이 안락사를 지금 어쨌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유 있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정신적인 걸로 막 이렇게 또 뭐 이게 맞나 저게 틀리나 막 경제는 어떻게 될까 재테크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사람은 뭐 그 영혼까지 있잖아요. 삼중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음악 들으시고 어떤 그 새가 날아가는 걸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고 오늘 또 뭐 버스나 뭐 지하철을 타가지고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 어떤 그 엄마와 자식들의 어떤 그 사랑스러운 눈빛도 보시고 하면서 이 두뇌와 정신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닌 우리 깊은 영혼들이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감동과 환희, 이런 것도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자극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주는 자극이죠. 그런 것도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그냥 밟고 다니던 거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면서 느껴보는 그런 하루 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